이 작품은 시골 국민학교를 배경으로 같은 반 아이들 위에 군림하고 있는 아이를 등장시켜서 권력의 속성과 무기력한 대중의 모습을 풍자합니다. 작품 속 시간대가 1960년대임에도 2021년이라는 착각이 들게 하는 놀라움. 권력을 이양한 자, 부당한 힘을 취해 활개를 치는 자, 고통받는 자, 권력의 속성, 지배와 피지배. 이 작품은 올해로 세상에 나온 지 30년이 조금 넘은 작품입니다. 그럼에도 저는 이 작품을 감히 고전이라 부르겠습니다. 제 영상을 꾸준히 시청해주신 분이라면 익히 알고 계실 만한 이유 때문이에요. 시대가 변해도 작품의 가치가 변하지 않는 그것. 오래도록 공감을 전할 메시지가 담긴 그것. 안녕하세요, 4월의 아빠입니다. 오늘은 이문열 작가가 1987년에 발표한 작품인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야기는 주인공 한병태의 30년 전 국민학교 시절의 회상으로 시작합니다. 그해 3월 중순 서울에서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던 주인공의 아버지가 정치권의 바람을 맞고 시골의 작은 읍으로 이사를 오게 됐는데요. 당시 5학년이던 주인공도 시골 학교로 전학하게 됐죠. 새로 전학을 한 반의 분위기는요, 서울 학교하고는 많이 달랐습니다. 주인공은 30년이 다 되도록 전학했던 첫날을 잊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날은 바로 절대 권력 엄석대를 만난 날입니다. 엄석대는 어른스런 변성기의 목소리에 다른 아이들보다 머리 하나는 더 있을 법한 커다란 체격을 가졌고, 호적이 잘못돼서 나이가 많다는 얘기도 있고, 4학년 때 이미 중학생과 싸워서 이겼다는 이런 영웅담도 도는 인물인데요. 그는 입안의 급장입니다. 반장의 옛날 표현이죠. 엄석대는 급장이란 지위를 가지고 선생님들의 역할 중 일부를 대신하기까지 하고 있는데요. 숙제검사, 청소검사, 심지어 처벌권까지. 교사의 권력이 철저하게 이양되어 마치 폭력의 합법성마저 부여받은 듯한 엄석대. 그는 폭력과 돈 내기를 앞세운 방식으로 반을 1등으로 만들었고 자신 또한 1등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주먹 하나로 전 학년을 휘어잡은 그 때문에 아이들은 보호를 받고 있는 그런 모양새가 됐고요. 그렇게 그는 선생님이 만족할 만한 지휘 능력과 관리 능력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주인공은 이렇게 갑작스럽게 던져진 환경에서 느껴지는 이 질서의 지나친 강력함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거대한 불합리와 폭력을 기초로 한 불의에는 어떠한 대응을 할 수가 없었어요. 아이들은 점심시간이 되면 엄석대에게 음식을 바치고 당번을 정해서 물을 또다 바치고 물건을 갈취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인공에게 물당번 순서가 돌아왔고요. 그가 물당번을 거절한 것을 계기로 아이들의 괴롭힘이 시작됐습니다. 괴롭히는 것은 엄석대가 아니었어요. 다른 아이들이었어요. 엄석대는요, 가끔씩 마치 자신이 구원자나 해결사인 듯한 등장을 할 뿐이었습니다. 견디다 못한 주인공은 이 모든 것들을 선생님께 일러 바쳤습니다. 그러자 선생님은 마지못해서 아이들에게 무기명 투서를 받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어요. 투서의 절반은 백지였고요. 나머지 절반은 주인공을 욕하고 있었어요. 주인공은 억울함이 아니라 허탈함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두어 달간 그의 외롭고 고단한 싸움은 계속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시도 때도 없이 싸움을 걸어왔고 친하게 지내던 아이들마저 그의 곁을 떠나버렸습니다. 마치 절대 권력에 대항한 자에 대한 형벌과도 같은 시간.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은 합법적이었고 공공연한 바퀴였을 뿐이었죠. 그렇게 한 학기가 지나가면서 주인공의 맹렬하던 투지는 사라져버리고 완전히 지쳐서 엄석대에 대한 미움조차도 무뎌져 버렸습니다. 결국에는 눈물을 보이면서 엄석대에게 굴복하고 말았죠. 엄석대는 그제서야 인자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봅니다. 완벽한 자신의 승리를 확인한 듯한 그의 인자한 표정. 그렇게 주인공은 외로움과 고단함에서 풀려났습니다. 동시에 엄석대의 폭포처럼 쏟아지는 은혜를 경험하며 질서에 온전히 길들여진 안정을 경험하기 시작했죠. 그는 이제 엄석대의 왕궁에서 비판 없이 안주를 하며 엄석대의 미술 실기를 대신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6학년이 되었어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엄석대의 왕국을 흔드는 이가 등장했으니 바로
새로운 담임 선생님이었습니다. 이 매사를 귀찮아하고 무기력해했던 이전 담임 선생님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작은 일 하나도 절대로 지나치지 않는 사람. 6학년에 급장을 뽑는 날이 됐습니다. 엄석대는 61표 중에 59표라는 엄청난 득표로 다시 한번 급장이 됐는데요. 아니 갑자기 담임 선생님이 화를 냅니다. 이따위 선거가 어딨어? 무효표, 당선자 본인표 이걸 빼면 전원일치잖아. 경쟁 없는 선거가 무슨 소용이야. 다시 해! 곧이어 선생님은 엄석대의 성적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일부러 어려운 문제를 내고 엄석대를 불러 앞으로 나오도록 하고 문제를 풀게 했죠. 전교 1등에게는 어울릴 만한 문제였어요. 결과는 예상대로였습니다. 그렇지만 아이들 중 누구도 시험지 이름 바꿔치기를 하며 전교 1등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엄석대가 무서웠고 그 일에 공범인 자신들조차 피해가 갈까 두려워서 쉬쉬하고 있었죠. 주인공 또한 이미 엄석대가 맛보인 그 특이한 단맛에 흠뻑 취해서 그의 왕국이 영원히 지속되길 바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일이 터지고 말았어요. 시험지에 이름을 바꿔치기한 사실을 하나하나 짚어내는 팩폭과 함께 담임선생님의 체벌이 시작이 됐고요. 아픔에 견디다 못한 엄석대가 잘못했습니다 라는 말을 하며 자신의 죄를 인정해버린 것이죠. 담임선생님은 말합니다. 너희들이 5학년 때 있었던 사건도 이미 잘 알고 있어. 이번에도 또 너희들이 입을 다물어서 석대를 옹호한다면 선생님은 이번 일을 여기서 끝낼 거야. 시험 부정에 대한 벌도 끝났으니까 이 반을 다시 석대에게 맡길 수밖에 없어. 모두 그래도 좋아? 선생님의 말은 즉시 효과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변혁에 대한 기대를 가지기 시작했고요. 1번부터 차례대로 나와서 엄석대의 비행을 말하라는 선생님의 지시에 따라서 모든 아이들이 그를 고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일러 바치듯이 조금씩 조심스럽게 말을 시작을 했지만 점점 감정이 섞이면서 임마 저 새끼 같은 욕설을 퍼붓는 조리돌림의 장이 돼버렸어요. 곧이어 아이들은 스스로 구성한 임시의장단의 진행으로 새 급장 선거를 시작했는데요. 이 개표가 끝나갈 무렵에 엄석대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잘해봐라 이 새끼들아. 그리고는 교실 밖으로 뛰어나갔죠. 그렇게 그의 왕국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후 한동안 등교 시간에 엄석대가 나타나 아이들을 구타하고 괴롭히는 일이 벌어지기는 했는데요. 용기를 낸 아이들에 의해서 그는 영원히 그곳을 떠났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주인공의 회상을 마치고 현재로 돌아옵니다. 30년이 흐른 뒤 주인공은 그간 엄석대가 뭐 건달처럼 살고 있다 뭐 이런 그런 모습을 봤다 이런 이야기들을 동창들한테 전해 듣고 있었는데요. 그러다가 우연히 엄석대가 수갑을 차고 경찰에게 잡혀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유쾌했을까요? 자신에게 너무나도 거대한 기억으로 남아있는 그의 비참한 모습을 목격한 그는 그날 밤 잠이 든 아내와 아이들 곁에서 늦은 시간까지 술잔을 비우고 두어 방울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작품은 이문열 작가가 그간 꾸준히 다루어온 가치 중립적 세계관을 통해서 한국적 정치 현상을 우위적으로 표현한 점, 이것을 높이 평가받고요. 작가의 정치적 감각이 문학적 경지로 승화된 작품이다 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1992년에 영화로 제작이 되어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아울러 백상예술대상 작품상과 대상, 청룡영화제 작품상과 감독상, 몬트리올 영화제 최우수 제작자상까지 수상하는 영광을 얻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 작품을 읽는 동안 크고 작은 것 몇 가지를 떠올렸습니다. 크게는 빵셔틀이라는 말로 요약이 되는 학교폭력 문제를 떠올렸고요. 또 꾸준히 뉴스에 등장하고 있는 소식인 권력자들의 몰락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작게는 내가 속한 집단에서도 꿈틀꿈틀거리고 있는 권력관계를 떠올렸거든요. 직장에서, 사무실에서, 팀에서, 그리고 내가 어떠한 공동체에서 나는 어떠했는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좀 얼굴이 뜨거워지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960년에서 2021년으로 시계를 삥 돌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것도 변한 것이 없다는 불편한 진실을 떠올리면서 답답하고 막막함을 경험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작품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의 리뷰였습니다. 이 작품은 마치 현재의 우리 사회의 모습을 보는 듯한 날카로운 풍자가 담겨 있습니다.
비교적 짧은 중편 소설에 속하는데 제가 영상에 다루지 못한 에피소드들도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때문에 책으로 작품을 읽어보시고 작품이 전하는 강력한 임팩트를 경험해 보시길 추천할게요. 저는 또 다른 작품으로 여러분을 만나러 오겠습니다. 즐겁게 감상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